예, 오늘 뉴스탑 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마무리 수순이고요. 이제 국민의힘의 한동훈 신임 대표로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입니다. 오늘 우리는 미래로 갑니다. 변화를 시작합니다. 선택해 주신 그 마음을 잘 받들겠습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윤상현, 원희룡, 나경원 세 분 후보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 분 모두 우리 당의 소중하고 큰 정치인이시고 자산이십니다.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신 김민전, 김재원, 장동혁, 인요한 후보님 축하드립니다. 함께 경쟁해 주셨던 김영대, 박영찬, 이상규, 함은경, 박정훈 후보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당을 위해서 제안하셨던 귀한 말씀 잘 듣겠습니다. 청년 최고위원에 선출되신 진종호 후보님 축하드립니다. 같이 뛰어주신 김은희, 김정식, 박상현 후보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당에 신선한 활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우리 모두는 정말 치열하게 토론하고 경쟁했습니다. 때로는 과열되기도 했고 때로는 갈등도 있었죠.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 당원 동지들 여러분께서, 국민들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때로는 화나시고 걱정하시고 힘든 한 달 보내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이견을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정당입니다. 우리는 갈등과 대립을 치열한 토론과 설득으로 민주적 방식으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전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7년에 대선 후보 경선에서 패하셨던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경선 과정의 모든 일을 잊자, 하루아침에 잊을 수 없다면 며칠, 몇 날이 걸려서라도 잊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치열했던 경선 과정의 균열을 메우고 상처를 봉합하는 한마디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수 정권이 연속으로 집권하는 밑거름이 됐습니다. 저도 단순히 시간의 흐름에만 맡겨두지 않겠습니다. 함께 경쟁했던 모든 분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각별한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당원 동지들과 국민 여러분들은 오늘 국민의힘의 변화를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국민의힘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 강한 힘이 모였습니다. 당원 동지들과 국민 여러분께서 선택하고 명령하신 변화는 과연 무엇입니까? 첫째, 민심과 국민의 눈높이에 반응하라는 것. 둘째, 미래를 위해 더 유능해지라는 것. 셋째, 외연을 확장하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달 동안의 뜨거운 여정을 통해서 정말 많은 당원 동지들과 국민들께서 해주신 얘기입니다. 우리 국민의 마음과 국민의 눈높이에 더 반응합시다. 민심 이기는 정치 없습니다. 민심과 싸우면 안 되고 한편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거대 야당이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폭주하고 있지만 민심이 저 폭주를 일방적으로 제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국민의 마음에 덜 반응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국민의 마음에 반응하고 어떻게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하려는 모습 보여드립시다. 건강하고 생산적인 당정관계와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때그때 때를 놓치지 말고 반응합시다. 그래서 민심의 파도에 우리가 올라탑시다. 정말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만 하면 우리를 더 많이 지지해 주실 마음의 준비를 이미 하고 계십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더 유능해집시다. 그 유능함을 국민들께 성실하고 자상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고 공감을 얻읍시다. 여러분, 사실 국민들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함께 세운 우리 윤석열 정부는 이미 유능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우리는 무너져버린 한미 가치 동맹을 복원하고 한미 핵 동맹으로까지 발전시켰습니다. 무너져버린 원전 산업을 재건해서 수십조 원 체코 원전 건설을 수주했습니다. 무너져버린 불법에 대한 대응 원칙을 화물연대 등 불법적 파업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함으로써 세웠습니다. 무너져버린 경제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서 서민들을 금융 범죄로부터 보호했습니다. 이 성과들 단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 윤석열 정부 역사에 기억될 겁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 이런 대단한 성과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 대해서 더 마음을 주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덜 경청하고 덜 설명하고 덜 설득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장서서 우리 최고위원들과 함께 더 경청하고 더 설명하고 더 설득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사랑 받겠습니다. 여러분, 국민의 사랑 정말 받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저는 국민들께 뿐 아니라 당내 이견이 있을 때 항상 당원들께 동료들께 설명드리고 경청하고 설득하겠습니다. 저는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의 마음도 챙기겠습니다. 그런 경청과 설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이슈를 우리가 주도하겠습니다. AI, 반도체, 원전 등 에너지, 방산산업 등 대한민국의 우상향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과제들을 우리가 제시하고 이끌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민생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실현하겠습니다. 기성세대에 가로막혀서 성장의 기회나 활로를 찾지 못하는 청년 세대들에게 활로를 뚫어드리는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제가 출마할 때 말씀드렸던 풀뿌리 정치 시스템의 재건, 여의도 연구원의 정책 기능 강화, 국민의힘의 유연한 운영을 통한 정치의 저변 확대, 특권 폐지를 통한 과감한 정치 개혁을 실천하겠습니다. 그건 결국 우리 국민의힘이 중도와 수도권, 청년으로 확장해 나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와 상대 확고한 지지층의 비율이 3대 2였다면 지금은 2대 3입니다. 이것 당장 바꿀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연을 확장해야 하고 그래야 이길 수 있고 상대는 현상을 유지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상대가 상식적인 국민들이라면 혀를 찰 일이지만 이런 1인 지배 체제를 밀어붙이는 이유도 저런 인구 구조와 지지층 구도를 민주당이 뒷배처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 우리 국민의힘을 선택해 주셨던 분들은 단일한 생각을 가진 하나의 균질한 지지층이 아니었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뭉쳤던 다양한 생각과 철학을 가진 유권자들의 연합이었죠. 저는 이 유권자 연합을 단시일 내에 복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가장 절실할 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 국민의힘을 지켜봤습니다. 100일 동안의 도약과 추락의 시간을 동시에 겪어봤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항해서 이기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몸을 살린다는 소리, 웰빙 정당이라는 소리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정치인이 웰빙 안 하고 지지자들과 당원들이 웰빙하는 정치 하겠습니다. 저는 저를 선택하신 당원 동지들이 후회하지 않을 정치, 저를 선택하지 않으신 당원 동지들도 존중하는 정치, 더 나아가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도 고개를 끄덕이는 정치를 하고자 합니다.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폭풍을 두려워하며 폭풍을 바라보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제가 당대표로 있는 한 결코
폭풍 앞에 여러분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제가 새로 선출된 지도부와 함께 스스로 폭풍이 되어 여러분을 이끌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폭풍을 뚫고 미래로 갑니다. 미래로 가는 첫날을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변화의 시작 함께 합시다. 고맙습니다. 변화와 민심에 그 여러분들의 부응하는 한동훈 당대표 시대가 한동훈 이제 대표입니다. 시작됩니다. 저도 이제 한 대표라는 말이 입에 익어야 되겠죠. 이제 새로이 당대표가 방금 전에 10분 정도 새 대표에게 당대표 수락 인수하겠습니다. 연설을 했습니다. 뒤에 여러분 임요한, 함께해 주십시오. 장동혁, 새로운 김민전, 국민의 김재원, 미래가 진종호 이런 새로운 함께 이제 이른바 한동훈 지도부를 이끌게 될 최고위원들과 함께 새로운 일단 활력이 수락 연설을 했고요.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아마 뒤에 이제 앞에 한동훈 후보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당원들이 꽤 이름 석자 한동훈을 연호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저희 이제 황우여 비대위원장으로부터 장기가 국민의힘의 당기를 넘겨받게 됩니다. 이제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됐습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의 2년을 이끌 한동훈 신임 당대표입니다. 국민의힘 변화와 새로운 시대의 민심의 물론 뭐 보응을 당원 투표가 위하여 반영돼 있습니다만 선출직으로서는 처음으로 일단 이렇게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당기가 한번 빠졌군요. 예. 대처 선출직으로서 이제 처음으로 나아갑니다. 당대표가 그리고 됐기 때문에 힘차게 그동안에 전진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 그리고 총선 100일 동안의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제 당대표까지 무려 반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벌써 직책이 3번이나 바뀐 한동훈 신 당대표입니다. 네, 이제 62.8%로 새로운 당대표에게, 지금 당기를 받았고요. 다음 당대표에게 예. 국민의힘의 당기가 주어졌습니다. 그 단기가 새로운 넘어갔고요. 지도부와 이제 함께 기념 촬영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장 이제 이 국민의힘의 모습, 새로운 제4차 희망을 볼 전당대회 수 있는 일산 이 고향에 모습을 있는 킨텍스에서 카메라에 열린 담도록 이번 하겠습니다. 전당대회 이제 매듭 지어졌고요. 이제 스튜디오로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62.8%가 주는 의미가 뭔지 이것부터 좀 하나하나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른손과 왼손으로 국민의힘의 당기를 꼭 준 채 연호하고 있는 한동훈 신임 당대표. 이제 바로 옆에가 이제 장동혁 수석 최고위원이 될 테고요. 임요한, 김민전, 그리고 김재원, 진종호 이 5명과 함께 네, 더욱 국민의힘의 힘차게 새 지도부를 앞으로 나아가는 이끌게 보수의 됐습니다. 국민의 힘이 될 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와보겠습니다. 이제 현장 연결. 저희 뉴스탑 때 시작부터 한 15분 정도 당대표 수락연설 한동훈 대표의 목소리 들었고요. 이제 여기 계신 네 분도 한동훈 대표 입에 좀 익으셔야 될 것 같아요. 62.84%로 과반 넘었습니다. 결선 없이 당선이 됐다. 이 숫자 의미를 이현정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변도 없었고 압도적이었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은 어떤 지지를 얻은 것 같습니다. 특히 당원 투표뿐만 아니라 여론에서도 압도적인 어떤 승리를 얻었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처음에 이 전당대회가 시작되면서 어대한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조우가 있었는데 그 어대한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됐다라는 것이고 결국 이 투표 결과를 보면 이번에 국민의힘 당원과 민심은 국민의힘의 변화를 선택했다라는 걸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번에 나왔던 4명의 후보 중에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뭔가 당정 관계가 이제 바뀌어야 된다, 변화돼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강조한 반면에 나머지 3명 후보 같은 경우는 어떤 당정 관계의 어떤 안정성 예.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치열한 6차례 걸친 TV 토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왔고 특히 그 이슈 과정에서 이 공방도 많이 벌어졌습니다만은 예. 그러니까 결국은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를 3년 동안 앞으로 한 3년 동안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그리고 어떤 정권 재창출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현재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예. 그리고 당정 관계도 수평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힘을 바로 이 표로 이 표현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는 기념 촬영 중이고 옆에 글쎄요 배현진 의원도 또 단상에 올라와서 기념 촬영하는 모습도 있고요. 여러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이 이번에 또 물밑에서 많은 물밑 조력을 했기 때문에 단상에 내려가서 아마
팬들 몇몇, 뭐 지지자들 몇몇과도 기념 촬영을 할 시간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장에 많은 취재진과 지지자들이 몰려서 휴대전화로 이제 찍는 모습도 이제 퇴장하는 모습, 거의 한 4시간 넘는 전당대회가 이제 마무리가 됐고 신임 당대표 한동훈 대표를 뽑는 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기 한번 다시 볼까요? 62.84%, 그 나경원 14, 원희룡 18, 윤상현 3. 글쎄요, 그 이준우 대변인. 네. 뭐 2등인 원희룡 후보도 10%대에 묶였다. 이거는 좀 수치가 주는 뼈아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요. 네, 방금 뭐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어대한 기류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 각 캠프와 또 다른 또 우리 당원들의 기대와 달리 예. 큰 변화가 없었다. 그리고 특히 최상병 특검이라든가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관련된 이슈들도 당원들한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변화였다. 정부의 변화, 또 당의 변화 이런 목소리가 컸기 때문에 예. 아마 한동훈 후보한테 그 기대를 한번 거는 것 같고요. 예. 한동훈 당 대표죠. 한동훈 당 대표는 이번 기회에 치열한 검증을 거치면서 예. 본인의 정치적 근육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면에서 우리 당 대표로서 끝날 게 아니라 당의 앞으로 미래 주자로서 우리가 큰 자산을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전당대회가 됐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예. 나머지 우리 새 후보들 열심히 완주했고 또 서로 상호 또 치열한 공방이 있었지만 그거는 전부 다 우리 스스로 좋은 주자, 좋은 미래 인재를 찾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당원들이 생각해 주시면은 아마 우리 전당대 후유증도 없이 잘 봉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멘트, 수락 연설 중에 국민 눈높이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변화. 본인 스스로가 이른바 반윤 후보임을 부정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변화가 중요하다. 지금 집권 여당. 그리고 아까 잠깐 지나갔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 그 포용, 봉합, 그리고 통합. 며칠 걸려도 갈등이 있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이 떠올랐다라고 하면서 수락 연설에서 이 4명과 다 함께 안고 가겠다. 전반적인 득표율을 봤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득표율을 뜯어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볼까요? 당원 14, 여론조사 18. 당원에서는 원희룡 후보가 19, 그리고 여론조사 13, 윤상현 3, 5. 그 이동학 의원님, 이게 보면 실제로 당심에서 19% 원희룡 후보가 꽤 높긴 했지만 물론 뭐 62에는 많이 못 미치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그 당원에 비해 여론이 좀 반응하지 않았고 실제로 당원에서도 한동훈 후보가 62다. 이건 꽤 압도적인 수치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상당한 압도적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3명의 후보의 합을 다 합쳐도 한동훈 후보를 지금 맞서기에는 굉장히 어려웠던 상태로 보여져요. 예. 그런데 이제 앞으로 한동훈 위원장의 길은 오늘은 영광인데 내일부터는 좀 가시밭길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어찌됐건 본인이 지금 수락 연설에서 변화, 미래로 가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투표도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의 어떤 선택이었다고 보여지면 앞으로 크게 2가지일 겁니다. 연설문에도 지금 들어 있었는데요. 하나는 건강하고 생산적인 당정 관계를 이루자. 지금 이거는 사실 뭉뚱그린 표현이지만 예. 실제로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 건강한 당정 관계라는 것은 뭐지? 이것은 작년에 치러졌던 재보궐선거, 강서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 그리고 올해 치러졌던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대통령실과 기존에 같이 함께 경쟁했던 저 후보들과의 어떤 여러 가지 관계가 앞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이런 사람들을 민심의 바다로 같이 끌고 나가는 그런 역할,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굉장히 요구될 것이고요. 예. 특히나 그 과정에서 당내 기득권 세력과 계속해서 불화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집권 여당이 계속해서 흔들리게 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 점을 또 파고들 겁니다. 그런 점에서 결국에는 집권 여당이 흔들리게 되면 국민들의 삶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요, 민주당이지만 집권 여당이 한동훈 대표 체제를 맞이해서 예. 제대로 제대로 된 민심을 읽고 진짜로 변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을 드립니다. 변화. 상대당 입장에서 그 변화의 의미에 방점을 찍었는데 김준일 대변인.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따 여론조사 선거인단 다 보겠지만 실제로 그게 당원이든 민심이든 이걸 합쳐도 한동훈
대표의 60%대에 거의 2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정도 수치가 앞으로 물론 뭐 한동훈 대표가 당내 기반이 없다. 친한계 한동훈 후보와 가깝든 한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이 좀 적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장악력이면 실제로 어느 정도의 한 후보, 한 대표의 입김이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저 정도의 여론이 나왔다고 한다면 한동훈 대표의 어떤 리더십은 1차적으로 순항을 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판단이 들고요. 예. 이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 총선에서 참패한 다음에 새로운 국민의힘의 미래를 선택하는 그런 과제였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이미 국민의힘의 당원이나 지지층은 다음번 대선을 향해서 가고 있었다. 그 대선의 과정 속에서 한동훈 후보가 픽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번에 이제 한동훈 후보 대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의 대결이었냐? 사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그 대결은 한동훈 후보 대 윤석열 대통령과의 그런 대결 구도였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번 그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시작하면서부터 나왔던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 7번, 8번 정도 나왔는데 이걸 스포츠 경기에서는 와이어 투 와이어 승리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 번도 1등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가서 우승한 경우 이걸 이제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이라고 주로 이제 하잖아요. 골프에서 쓰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한동훈 후보가 이번에 그렇게 됐어요. 예. 첫 번째 여론조사부터 60% 이상의 높은 지지를 확인했었고 그것이 지금 마지막 이 전당대회에서도 62.8% 정도까지 올라가는 또 그리고 뭐 선거인단 투표도 62%가 넘었고 예. 여론조사도 63%가 넘었다라는 것은 한동훈 후보 캠프에서 얘기했던 득표율 목표가 65%였는데 예. 거기에 거의 근접했다. 이런 것을 보면 앞으로 한동훈 대표 체제가 상당한 시간 동안은 순항할 수 있는 기틀은 마련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정말 국민의 사랑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서 변화, 여러 시작을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강조한 한동훈 대표입니다. 제가 앞장서서 더 설득하겠다. 그런데 오늘 전당대 시작 전부터 열기가 꽤 뜨거웠습니다. 그동안에 뭐 여러 분당대회 아니냐 혹은 자해, 충돌, 당권 경쟁 이런저런 비판도 많았는데요. 일단 그 현장 시작 전부터 열기를 한번 짚어보고 오겠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했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주신 걸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더 좋은 나라 만들어 봅시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기세 좋게 이제 각 후보들이 이제 본인의 지지자들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62.84%의 의미를 역대 4년 전, 2년 전 전당대회 당대표 득표율과 비교해 볼게요. 이준석 대표 43.92%, 김기현 대표가 52.93%인데 대략 어림잡아도 10%포인트 차이가 난다. 이현정 의원님, 이런 것도 앞으로의 한동훈 대표의 장악력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정말 30대 그 대표가 탄생됐지 않습니까? 정말 획기적인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43%의 의미. 그리고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용산 대통령실의 어떤 전폭적 지지에 의해서 당 주류의 어떤 지지를 받은 조직적 선거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52%를 했는데 사실 이번에 한동훈 후보의 62%는 사실상 온전히 본인이 만들어낸 투표이기 때문에 저는 의미가 더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사실 지금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에 보면 윤석열 정부가 중심으로 돼서 주류가 있지 않습니까? 친윤이라고 소위 이야기를 하죠. 자, 그 친윤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대척점에 있었습니다. 즉 대통령과도 일정 정도 거리를 두고 있었고요. 자, 그리고 당내 중심 세력인 친윤들의 어떤 계속적인 공격과 이런 것들이 있어 왔죠. 자,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 63%라는 이 투표는
한동훈 대표가 본인 스스로가 일단 만들어낸 그러한 표이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개의 어떤 이 선거보다 훨씬 더 저는 정책 의미와 또 무게 그리고 앞으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어떤 이 정치를 풀어나감에 있어서 상당한 에너지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사실은 저는 이제 이번에 만약에 이 첫 번째에서 50%대 했을 경우와 60%대 했을 경우 저는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한동훈 대표의 동력이요? 그렇죠. 예. 동력이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럼 뭐냐면 50%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머지 3명의 후보가 어떤 보면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후보잖아요. 그러면 당내 세력이 팽팽하다는 의미겠죠. 근데 이제 60%가 넘어가면 압도한다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당의 어떤 전체 당원들의 뜻이 그만큼 한동훈 후보 대표가 지향했던 변화의 무기를 실는 것이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아마 용산 대통령실이 상당히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칫 2차 투표로 갔으면 이거는 더 심한 것이지만 60%가 넘어갔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당심과 민심의 어떤 이 엄중함들을 아마 용산 대통령실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용산 대통령실도 변화의 길로 저는 들어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각에서는 충돌 이야기 등등이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사실상의 어떤 집권 여당의 지지를 리딩해가는 차원에서는 아마 대통령실도 수용하시기 불가피할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잠시만요. 지금 현장 화면이 바뀌었고 이게 뭔가 싶으실 텐데 당선 수락 연설 이후에 한동훈 후보가 이제 한동훈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잠깐 현장을 연결해 볼까요? 순리대로 풀어나갈 것이다라는 말씀드리죠. 지명직 최고 그런 문제는 사실 제가 5분 전에 당선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릴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질문하실 때 소속과 성명 꼭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앞에 계신. 한겨레 신문의 신민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후보의 당직 인선하실 때 혹시 소위 말하는 친윤석열계 의원님들도 기용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우리 당의 앞으로 친한인이 이런 친 누구니 하는 식의 정치 개판은 없을 거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런 얘기들은 예를 들어서 친한이라고 했을 때 저랑 같이 가는 사람들이 제가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저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고 추종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라면 우리 당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저는 우리 당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유능한 분들과 많은 유능한 분들, 경륜 있는 분들과 함께 할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앞줄에 계신 분 마이크 좀 기다려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헤럴드 경제 신현주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선 축하드립니다. 막 당선되시긴 했지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요. 민주당이 내일부터 이제 대표님 관련 특검법을 법사위에 회부하는 걸 검토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대응하실지 궁금합니다. 그런 억지 협박으로 저와 우리 국민의힘이 새로운 변화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 특검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의혹이 있고 국민적인 의혹이 있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그냥 저를 어떻게든 해코지하겠다는 목적 말고는 그 내용이 뭔지 모르죠. 있더라도 너무 황당한 내용들이잖아요. 물어보셨으니까 말씀드리죠. 경찰 수사에서도 무혐의가 났고 그리고 그 이후에 경찰의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무혐의가 난 사안이죠. 그리고 공수처에서도 대단히 공격적인 수사를 했던 지난 정부의 공수처에서도 무혐의를 냈던 사안이잖아요. 특검을 수사할 만한 수사 대상 자체가 있나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런 것도 있던데요. 검수완박의 문제점을 타파하기 위해서 제가 검수원복 시행령을 했잖아요. 법무장관 때.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마약 수사가 가능해졌고 무고 수사가 가능해졌죠. 국민 여러분이 모르실 텐데 민주당이 말하는 조국당이 말하는 특검에 그게 대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왜 특검의 대상이죠? 상줄 일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나머지도 무슨 소송 관련한 얘기도 있던데 항소 그거는 법무장관으로서 제가 회피해서 아예 제가 보고도 안 받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댓글 얘기 댓글 뭘 어땠다는 얘기예요. 저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내용이고 만약 그런 식으로 댓글을 얘기한다면 오히려 민주당 쪽에 있는 무슨 DD 리스트인가 이런 유의 얘기들 많았잖아요. 그쪽이야말로 매크로라든가 어떤 댓글팀을 운영하는 손가락 혁명군이라든가 그거 파다 보면 이재명 대표 나오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뭘 특검하겠다는 겁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식의 억지 그게 저한테 협박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의 억지 협박으로 저와 우리 국민의힘이 새로운 변화를 추진하고
그래서 승리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새 출발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할 겁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하얀 와이셔츠 입으신 네, 안녕하세요. 한국경제는 김민성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당선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지금 전당대회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30년 구형한 육성 영상, 또 데콜팅 의혹으로 인한 법무부 직원들의 명예훼손 등등에서 법적 대응을 이제 조치하시겠다고 한거나 예고하신 사람들이 있는데요.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이런 법적 대응 모든 건 다 취하하시는지. 지금 제가 말씀드릴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 뭐 가짜 페이크 영상 만들고 그런 것들이죠. 그걸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많은 분들과 함께 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걸 일률적으로 제가 지금 지금 당선된 마당에서 그 중에서 아주 좀 너무 과한 것들 있잖아요. 그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는 없는 걸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걸 단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런 이유로 취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전당대회에 있었던 기간에 있었던 어떤 갈등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를 묻고 가야 된다라고 과거는 과거대로 두고 미래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합하고 단결하고 그래서 미래로 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앞줄에 박 기자님 소속과 성명 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원인투데이 박상권입니다. 일단 당선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대표님을 전당대회 기간 내내 괴롭혔던 게 사실 총선백서였습니다. 그 총선백서 전당대회 전 발간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의도적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었는데요. 당대표로서 총선백서 언제쯤 발간하실 생각이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절차에 따라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게 어떤 특정한 사람이 총선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한다고 해서 그게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총선에 대한 평가 여러분들이 하셨고 그리고 이번 당대표 선거를 통해서도 민심과 당심 상당 부분 하신 거 아닌가요? 이 당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총선 백서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당대표로서 갖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유은총 기자님. 오랜만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OBS 유은총 기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당대표로서 가장 큰 과제가 재보궐선거와 2년 뒤 지선 그리고 대선, 정권 재창출인데 어떤 행보부터 시작하실지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당의 체질을 개선해야 되고 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당이 민심에 따르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많죠. 그걸 제가 어떤 구체적인 걸 먼저 지금 지적할 단계는 아니고요.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 우리가 변화해야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대표 선거 내내 저는 변화를 내걸고 표를 구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60몇 프로의 압도적인 표를 민심과 당심이 주셨죠. 그러면 저는 변화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심과 당심의 그 명령을 충실히 따르겠습니다. 네, 저희가 55분까지 기자회견을 진행할 건데요. 질문 두세 개만 더 받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신문 기자님.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서울신문 조중원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당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일단 대표가 되신 후에 탕평책은 좀 어떻게 쓰실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도부가 소위 말해서 그 친윤계 의원님들이 조금 더 많이 당선되시면서 지도부에 갈등이 좀 있을 것이다 관측이 나오는데 좀 이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궁금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같습니다. 이 정부를 성공시켜서 정권을 재창출하는 겁니다. 목표가 같은 사람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걸 갈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 이견을 민주적인 토론과 합리적인 대화로 해소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더 좋은 정답을 찾겠습니다. 꼭 제가 생각하는 게 정답은 아니잖아요. 저는 열어놓고 유연성 있게 설득하고 경청하고 그리고 설득당할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서서 질문하시고 계실 때. 네, 중앙 일보 윤주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제3자 최상병 특검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내 반대에 부닥치시면 그래도 발의를 강행하실 것인지 아니면은 당내 설득을 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지점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정치는 살아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당대표로 오늘 됐고요. 그리고 당에서 절차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제가 이 제3자 특검법을 내므로써 여러 가지 돌파구가 이미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상황이 여러 가지 변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이 제가 말하는 제3자 특검법을 정면으로 거부한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들을 감안해서 저는 제 뜻이 저는 지금 생각도 같은데요. 그 과정에서 당내 우리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네, 질문 정말 2개만 더 받겠습니다. 저 까만 옷 입으신 기자님. 전당대회 너무 길지 않았어요? 전당대회 너무 길었어. 주간지 시사인의 전혜영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고 이원석 총장한테 사후 보고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조사 방식과 절차가 적절했다고 보시는지, 만약에 아니라면 어떤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조사가 미뤄지던 것을 영부인께서 결단하셔서 직접 대면 조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검찰이 수사 방식을 정하는 데 있어서 더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정도 마지막 말씀 질문 주시죠. 받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해주실 분은 저기 선 드신 하늘색 와이셔츠 입은 기자님. 대표님 당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기자라고 합니다. 야당이 다수 의석을 이용해 각종 법안 처리를 시도하고 있고 여당은 다시 한번 필리버스터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로 유력한 상황에서 이 부분 좀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갈 계획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집권 여당이 소수당이었을 때 꼭 좋은 정치를 못하지는 않았습니다. 좋은 정치를 하고 좋은 성과를 냈던 적도 있었죠. 결국 그건 집권 여당이 민심과 한편이 됐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변화할 것이고 그렇게 변화해서 지금 저렇게 한마디로 막 나가고 있잖아요. 저런 부분들을 민심과 함께 제지하고 심판하고 평가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간 관계상 오늘 기자회견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기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당대표 수락연설 이후에 기자들 앞에서 대략 한 10몇 개 정도의 질문을 받고 증문즉답을 한 한동훈 신임 대표인데요. 여러 가지 얘기들 했고 총선 백서 얘기도 했고 통합 어떻게 할 거냐, 탕평, 그런 지명직 최고위원은 누구를 임명할 거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일단 가장 눈에 떴던 건 바로 저 얘기입니다. 한동훈 신임 당대표는 최근에 지난 주말에 있었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 왜 제3의 장소냐, 검찰청이 아니고, 혹은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한 거 아니냐,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영부인의 결단으로 직접 대면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핵심 내용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졌어야 다소 본인 스스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취지의 얘기를 지금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했단 말이죠. 윤석열 정부 이미 유능하고 자부심 가져도 된다라는 수락연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 이번 조사의 방식, 시점, 이원석 총장과의 관련 국민 눈높이에 맞춰졌어야, 이현정 의원님, 의미가 간단치 않은 것 같아요. 네. 어제 저희 탑10에서도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만 사실상 오늘 아마 한동훈 대표가 받아들 가장 곤란한 질문이 바로 저 질문이었을 겁니다. 그러게요. 김건희 여사의 검찰 조사, 지금 현재 이원석 검찰총장과 그다음에 이창수 지금 중앙지검장 간의 갈등으로 좀 비화가 되고 있죠. 자,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어떤 입장을 내느냐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오늘 한동훈 대표는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영부인이 직접 조사를 받았다. 이 부분을 강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부인이 결단을 내려서 대면 조사를 직접 받았다는데 이제 상당한 의미를 두고 이게 이제 사상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만큼의 어떤 결단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조사 장소를 떠나서 이 영부인이 직접 이제 이렇게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는 어떤 결단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평가해 줄 가치가 있다는 것이고, 검찰이 이에 따라서 좀 조속하게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검찰의 촉구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의미는 아마 이 전반적으로 영부인의 직접 조사받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부인의 어떤 조사가 과연 이 대검 검찰총장을 패싱했느냐,
그리고 과연 그러면 이 첫 번째 영문의 조사가 어떤 국민의 눈높이에 맞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눈높이와 관련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다라는 측면들을 지적한 것 같아요. 이게 옛날에 이제 이 김건희 여사와 이 여사의 어떤 명품백 사과 문제도 그때 국민의 눈높이 이야기를 한 바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결국은 한동훈 지금 대표가 들어서면서 가장 강조했던 것은 바로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그 국민의 눈높이에서 집권 여당과 대통령실이 제대로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지, 정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가지고 본인이 지금 당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아마 많은 부분들이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제3의 장소에서 또 대검 검찰총장을 패싱한 상황에서 조사받는 데서 어떤 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도 함께 지적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듣기에 따라서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어제 대국민 사과까지 하고 절차와 원칙이 무시됐다라는 취지 얘기를 현직 검찰총장이 직접 했는데 집권 여당의 당대표, 글쎄요, 대통령실과의 생각이 어느 정도 같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민 눈높이에 맞게 했어야 된다. 아마 장소 뭐 이런 부분, 총장 핵심 부분도 아마 지적을 좀 한 듯한데 저희가 저 관련 얘기는 또 이어지는 주제, 저희 탑10의 또 다른 뉴스 탑10의 다음 주제에서 짚어볼 기회 저희가 이미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그때 바로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현장 연결까지 길었고 정리는 이걸로 하겠습니다.